오늘도 시장이 약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럽장은 보면 닥스가 2% 넘게 끝났죠. 이 3% 넘게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그나마 끝났는데, 미국장은 보시면 하락세가 약하죠. 거기다가 잘 보시면 이제 장 초반부에 유럽장 때문에 급락했다가 굉장히 강하게 계속 만회하면서 끝났거든요. 미국장은 굉장히 세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이슈는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81만 건으로 줄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오히려 89만 건으로 늘었어요. 거의 90만 건에 육박했죠.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긍정 패턴을 보이고 있던 게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되면서 방향이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그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혼자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츠 제조업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했지만 기대치보다, 그리고 상승세가 멈췄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인덱스는 다시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계속 혼재되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10월 말 데이터, 이렇게 이제 10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오는 데이터,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일정 수준 어,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경제 지표들이 지난번 3월 락다운 이후에 계속 그 좋아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터닝되면서 역주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코비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인데,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뒤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빠졌었습니다. 이건 이제 유럽 CDC 데이터인데, 유럽 CDC. 이게 봉쇄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빠지나? 잠잠해지나? 그런데 다시 막 튀었거든요.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 CDC 데이터를 보면 여기도 일정 부분 내려갔다가 다시 확 튀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치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 방향 추세선이 굉장히 누그러지지 않는 상태인데, 뉴스 보도를 보면 하나 더 볼까요? 이 존스홉키스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확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단자 수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율이 올라가니까 여기 보면 최종 진단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황 추이도 계속 유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봉쇄를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유럽처럼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행동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더 유럽보다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지난번 1차 팬데믹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심리적인 악화가 더 강할 거예요. 미국은 1차 있고 2차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에서 아직 그 추세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숫자로.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 패턴에 따라서 보면 이제 뉴스보다나 이런 것들이 이런 패턴들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시장의 이 하락 정도, 그다음에 그 방어하는 정도에 대한 투심을 커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화두가 이제 경제지표, 첫 번째가 경제지표, 두 번째가 코로나 확산세고, 세 번째네요. 세 번째가 이제 대선인데, 대선은 이미 이제 트럼프 당선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당선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면 뭐 얘기를 막 하고 있긴 한데, 성지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낙선할 사유가 막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바이든 당선되라니 92%라고 하는 뭐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는 건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쪽인 것 같아요. 상원 선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보면 투자자가 미 상원 선거에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예전부터 계속 거론을 해왔지만,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물론 하원도 선거를 이번에 같이 하는데, 하원을 민주당이 100% 장악할 거라고
그러니까 공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그 트럼프의 행태 때문에 공화당에서 일부 민심을 잃은 것을 고려해 보면 그나마 점유하고 있는 상원에서 긍정적으로 잘 될까?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에서 상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불복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제 보여드렸지만 피치가 신현동 강등 얘기를 그러니까 불을 살짝 지피기만 했습니다. 아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 행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대선 불복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만 선언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트럼프 지지자 극우 무장 세력 대선 불복 때 소요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제 여기 보면 몇 가지 단체들이 나와요. 극우 단체죠. 그래서 이제 수천 명 단위의 극우 단체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소요를 일으키면 이 사람들이 소요시켜서 뭔가 문제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트럼프 지지자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시위나 시위 같은 것들로 시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미국 그 사회가. 그게 이제 트럼프 불복이 끝나기 전까지, 이게 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계속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위가 강화되면 이거 역시 이제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계속 혹시 역주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로나 확산세, 가을 겨울 확산세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는가, 그 이후에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트럼프 이 코로나를 잠재우려면 역시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세 개의 백신이 일단 임상 중단까지는 갔죠. 개발 자체를 멈춘 건 아니고 임상 중단까지는 갔는데, 향후에 다시 뭐 임상을 재개한다거나 뭐 어떤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 저는 보고 있는 게 좀 더 빨리 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중국하고 러시아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십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보도들이 나왔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상을 안 하고 그냥 3상 자체를 대규모 접종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 백신 임상 개발과 관련된 것을 넘어서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의 해소가 빨리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악재가 나오면 그 부분이 한 발 더 멀어지는 걸로 비춰지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악영향이 실제로 그렇게 안 좋은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누를 수 있는데,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비상사태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백신은 물 건너갔는데 대량으로 접종을 시킨 것에서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쉽사리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로 판명이 강하게 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미국의 상하원을 모두 다 민주당이 점유하는 과정 하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혼합된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최종 결정, 어떤 형태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뒤로 이제 딜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상황에서 투심이 과거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고점을 뚫고 계속 밀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있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살짝 밀려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밀려왔던 투심보다는 그나마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히트가 BTS를 등에 업고 상장을 하긴 했는데, 속칭 따상은 아예 상장 첫날 실패하고 하락한 것으로 가격이 마감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가 급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IMF 전문가가 그 급락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건 좀 약간 흐려진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실 미국 주식시장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거에 대비하면 과도하게 상승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가치 배수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투심과, 사실 강력한 투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동성이라든가 뭐 정부의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투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과도하게 그 급격히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풀어지면서 반등한 경제 지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긍정 패턴으로 계속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사실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엇인가 방향성을 정확히,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에는 100% 이쪽 방향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녹록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실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 별 생각 없이 장기적 추세를 놓고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작업을 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판단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그 과도한 상승,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상승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의 흐름은 더더욱 어려운 게, 과거에는 전혀 있지 않았던 패턴의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월달, 11월 초 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시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